Short Audio Books. 오늘의 쇼도북. 재채기를 하지 않는 여자. 세상에 참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감기와 사랑과 재채기. 이 이야기는 참을 수 없는 재채기에 관한 것이다. 어쩌면 사랑 이야기로 시작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채기가 사랑 이야기의 결말이 되리라고는 그녀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떠난 배낭여행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불시착한 것이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원래 계획은 영국 런던을 거쳐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 파리 부격에서 독일행 기차를 보고 모에 홀린 사람처럼 타버렸다. 갑작스러운 독일행이라니,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닌 운명 같은 선택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여행보다 우연히 다른 길로 향했을 때 의외성이 펼쳐지는 여행을 좋아했다. 독일에 가게 된 것은 운명을 즐기는 그녀의 성격이 반영된 선택일지도 모른다. 해질녘에 도착한 베를린의 풍경은 고즈넉했다. 조용한 기차역에서 들리는 웅성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클래식 음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브란덴부르크 문이었다. 1791년에 세워진 브란덴부르크 문은 평화의 문으로 불린다. 꼭대기에 위치한 콰드리가 승리의 여신상은 나폴레옹이 탐을 내 훔쳐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문으로 향한 것은 분단의 아픔을 지닌 독일과 한국이 가진 긴밀한 민족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며 통일의 상징이기도 했다. 문 앞에는 분단 당시 장벽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대부분 관광객들은 문을 뒤로 하고 자신이 나온 사진을 찍었지만 그녀는 장벽이 지나간 흔적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순간 재채기가 튀어나왔다. 그녀의 재채기 소리에 뒤이어 장난 섞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게준트와이트. 금발의 장난기가 가득한 외국 남성의 목소리였다. 낯선 외국 남성이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민망함의 미소로 화답했다. 부끄러운 미소 때문이었을까? 외국인 남성은 그녀에게 다가가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벤이었다. 베냐민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라헬의 12번째 막내 아들의 이름이었다고 한다. 장난기 가득한 그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그에게 재채기를 했을 때 외친 말의 뜻을 물어보았다. 게준트와이트. 재채기를 했을 때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미신에서 비롯된 독일어로 건강하길 바란다는 염려의 뜻이기도 하다. 그는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막아주었다면서 좋아했다. 그는 거구의 장신이었지만 아이같이 순수함이 느껴지는 귀여운 남자였다. 벤과 함께 파리저 광장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아하는 색깔과 영화와 책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벤과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우연은 가끔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우연히 만난 독일 남자 벤과 하루 동안의 짧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한 달 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지만 독일에서의 하루가 일주일이 되었고 한 달이 되었으며 그녀는 한국행이 아닌 독일에서의 정착을 선택했다. 벤이 붙잡은 탓이었다. 벤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저돌적으로 느껴질 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다. 매일 아침 키스와 함께 그녀에게 아침을 차려주는 스위트함과 오지에서 외로울 그녀를 위해 늘 곁에 있어주는 자상함이 좋았다. 벤과 함께 독일 전역을 돌아다녔다. 베를린부터 함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퀼른 등 다양한 도시를 여행했다.
누군가 진정한 여행은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했던가. 그녀는 낯선 도시가 주는 이색적인 풍경과 벤이 주는 달콤한 사랑 사이에서 환상적인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환상은 벤의 청혼과 함께 현실이 되었다. 벤은 그녀를 데리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위데스하임으로 향했다. 벤의 부모님은 인자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형식적이고 단호한 말투에서 보수적인 모습이 엿보였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해 주었고 성당에서 친지만 초대한 채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그날 그녀는 부모님과 의절할 수밖에 없었다. 상관없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벤만 곁에 있다면 말이다. 웨딩드레스 대신 시장에서 구매한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벤에게로 향했다. 신부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벤과 입맞춤을 하려던 순간 재채기가 튀어나왔다. 그녀에게 재채기는 벤과 연결해준 큐피트와 같아 기분 좋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벤과의 첫 만남이 떠오른 그녀는 한박 웃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벤의 얼굴은 그늘과 함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긴장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시부모님과 하객들도 벤과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결혼식과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얼굴들. 벤은 귓속말로 재채기를 참으라며 당부했다. 결혼식은 차질없이 마무리되었다. 첫날 밤 벤과 시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되었다. 독일에서 결혼식에서의 재채기는 금기와도 같다. 신랑이나 신부가 결혼식 당일에 재채기를 하면 그 부부는 불행해진다는 미신이 있었던 것이다. 독일 사람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고 일부의 시골 마을에서 이런 미신을 믿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신을 잘 믿지 않았지만 찝찝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이후 결혼 생활은 순탄한 듯 보였다. 몇 년간은 말이다. 베를린에서 그의 모습은 자유롭고 낭만적인 귀여운 남자였다. 하지만 위데스하임에서 그의 모습은 일상에 찌들어 무뚝뚝해진 남편이었다. 그녀는 아이같이 귀여운 그의 모습이 그리웠다. 벤은 베를린에 정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녀도 돈을 벌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동양 여성을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무심하게도 하늘은 두 사람에게 아기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다. 벤의 부모님은 10년 전 결혼식을 말렸어야 한다며 후회했고 벤의 마음은 마른 사막처럼 건조했다. 그녀에게 눈빛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의 사랑이 그녀에게 오아시스란 것을 그는 잊은 듯했다. 벤은 리데스하임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홀로 베를린으로 떠났다. 그녀를 버려둔 채 가버린 것이다. 그녀는 하늘도 벤도 벤의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로지 원망스러운 건 결혼식에서 한 재채기였다. 그때 재채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기 천사도 찾아왔을 것이고 벤은 자신과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되었을 것이며 시부모님에게도 사랑도 받았을 것이다. 하필 결혼식에서 재채기를 한 자신이 미웠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지내던 그녀는 벤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재채기를 하지 않는다. 재채기가 튀어나오거든 두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그녀에게 사랑과 재채기는 참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파리저 광장에서 벤과의 첫 만남을 영원히 가슴에 묻은 채 Gesundheit.